시간이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지훈 씨는 집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뒤늦게 한 가족이 되는 건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이날 외출해서 돌아온 지훈 씨는 마당에서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양반이 왜 저기서 잠을 자고 그러냐? 아 참, 우리 엄마. 아유 형수, 형수 일어나봐요. 형수, 아유 형수 일어나. 마치 잠을 자는 듯 누워있는 정숙 씨.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가 집앞 마당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발견 당시 는 일자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는데요. 경찰은 처음에 음식물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혀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단순 변사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정숙 씨의 죽음은 부검 결과가 나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뚜렷한 외상도 어떤 사고의 흔적도 없었던 사건. 그런데 박정숙 씨 파살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변사라고 했잖아요. 이 대퇴부 쪽 골반이 완전히 으스러져서 골절이 되면서 그게 사망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수사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 당일 알리바이부터 확인을 좀. 사건이 있던 그날도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곧이어 집을 나선 사람은 광태 씨. 광태, 운전 조심하고 물건값 잘 받고. 시간 빠듯해. 얼른 가. 어? 잘 다녀와. 조심해. 예. 이날 오전 가장 마지막으로 집을 나온 건 지훈 씨. 시내에 점심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금방 가. 오후 점심시간이 막 지날 무렵 남편 광식 씨를 밭에 두고 정숙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집에는 정숙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후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지훈 씨. 그리고 잠시 후 형수 일어나봐요. 마당에서 사망한 정숙 씨가 발견됐던 것입니다. 곧바로 타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경찰. 하지만 수사는 이내 고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CCTV가 한 대도 없는 집 주변. 그런데 줄곧 형사들을 따라다니던 남편 광식 씨. 한참 만에 광식 씨가 형사들 앞에 나타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 집사람 그리 되던 날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마음에 걸리는 점이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 정말 어떻게 이거? 아내의 사고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온 광식 씨. 황망한 현실 앞에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은주 엄마, 정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잠자듯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에서 유독 그의 눈에 띈 것은 그건 바로 양말만 신은 아내의 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안 신은 상태였다고요? 네. 근데 그게 왜 걸리시는지. 집사람한테 한 가지 버릇이 있거든요. 이어지는 광식 씨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아내 정숙 씨에겐 남들이 모르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성격이 어찌나 급한지 아는 사람이라도 오면은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정숙 씨는 누굴 보고 그렇게 달려나온 걸까요? 정지현 씨, 그날 저희 못 타고 왔습니까? 못 타고 오긴요. 뭐 버스 타고 그러고 왔죠. 지금 혹시 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이 집 근처에 온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내가 범인이라는 거야? 뭐 이런 황당한 말을! 형수님한테 왜 이래? 맞아요. 우리 애는 그런 짓 할 애가 아니라고요. 나 아니야. 무려 6개월간의 긴 수사 끝에 마침내 경찰이 밝혀낸 사건의 진실. 그날 평범한 시골 안악내였던 정숙 씨를 찾아온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야, 이름 봐. 그것은 믿기 힘든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평범한 시골 안악내였던 정숙 씨를 찾아온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야, 이름 봐. 그것은 믿기 힘든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형수님을 아니야. 이 사건의 비극은 아주 오랜 세월 쉽게 드러내기 힘들었던 광태 씨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어이, 야, 에휴, 지옥하는 줄도 모르는. 저래서 나가보시냐 하겠냐? 에이, 앉아고 있어. 광태 씨, 못 들은 걸까요? 못 들은 척하는 걸까요? 하지만 광식 씨 부부의 대처법은 달랐습니다. 아,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답답하다 진짜. 아유, 저 놈. 예이씨! 야! 저먹고 그렇게 할 일 없어? 어디서 함부로 욕주거리야? 시동생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분노하고 매일처럼 나섰던 화끈한 성격의 형수님. 장정선ot은 기본이었지요. 그리고 저기 김광태 씨, 같이 한잔할까? 됐어요. 많이 먹었어. 안 받아? 아니, 형수님 말씀하는데. 매번 이런 날이면 광태 씨를 달래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지요. 그런데 광태 씨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뭐예요, 그건? 보청기. 미국에서 아는 사람 통해 받았는데 성능이 최고로 좋은 거래. 그러니까 기죽지 마. 알았지? 어릴 때부터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광태 씨. 그것이 가족들을 늘 안타깝게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어? 보청기. 보청기 어땠어? 깜빡했어요. 저 귀에서 자꾸 고름 나고 아파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해요. 소리치고 막대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가족만의 사랑법임을 딴 사람들은 알지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그날 광태 씨와 정숙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광태, 운전 조심하고 물건값 잘 받고. 아이고, 알았어요. 시간 빠듯해. 얼른 가. 이날도 형님 내외의 배웅을 받으며 배달을 하러 가던 길.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배달이 끝날 무렵 가볼게요. 네, 수고하세요. 다음 거래처로 출발하려던 순간 뭐야? 새 박스가 모자라네. 집에 들여다 가야겠다. 뭐 이런 일도 가끔 있다 보니 목적지가 자연스럽게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밀린 집안일을 끝내고 한숨 돌리던 정숙 씨 눈에 들어온 반가운 인물. 도련님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유, 뭘 또 빼놓고 갔구나. 이참에 점심이나 먹여보내야지. 도련님!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태 씨에게 형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그렇게 운명은 지독하리만치 잔인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지만 광태 씨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뭐지? 뭔가에 부딪힌 순간 바로 확인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지금 갑니다. 예. 아 금방 가요. 예. 결국 그는 반대쪽을 향해 움직였고 한 가족 두 형제는 피해자와 피의자로 마주서게 됐습니다.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잡힌 땡손이범은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가족들 또한 아주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1톤 트럭이 후진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인 형수를 친 사실 자체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그 순간 응급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선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 처벌은 면했지만 동생에게 그날의 기억은 평생 무거운 형벌로 남아있겠지요. 여보, 내 맘대로 용서했어. 동생 놈을 감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고생만 시키고 미안하고 고마워.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었던 이들. 그래서 더욱 기막히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